고조선이 세력을 떨치고 있을 무렵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도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나라가 성립되어 갔습니다. 고조선 다음으로 세워진 나라는 부여입니다. 부여는 숭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부여는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였고 1세기 초에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죠. 왕은 중앙을 다스렸으며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 불리는 대가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부여의 제도에서 윷놀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부여의 법률은 매우 엄격하였으며 왕이 죽으면 많은 껴묵거리와 함께 사람을 순장하였고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압록강 근처 졸본 지방에서는 고구려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는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세력을 키웠으며 오부로 이루어져 있고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대가들은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으며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혼인 풍습으로는 서옥제가 있었는데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약속하고 여자 집의 본체 뒤편에 작은 별진 서옥을 짓습니다. 이때 신랑은 돈과 비단을 내놓고 서옥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옥저와 동해는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소금과 해산물이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왕은 없었고 군장들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며 두 나라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간섭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통합되고 맙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의 풍습이 있었는데 민며느리제는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 혼인을 먼저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데려가 기르게 됩니다.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신랑 집에서 돈을 낸 뒤 다시 여자를 데려오는 제도였습니다. 동해에는 해마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고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 등으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철기 문화가 퍼지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연맹체가 발전합니다. 이들을 삼한이라고 합니다. 삼한은 각각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삼한 전체를 대표하였습니다. 그 뒤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백제가 성장하여 마한을 통합하고 변한과 진한에서는 각각 신라와 가야의 연맹이 성장하게 됩니다. 삼한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린 군장들이 정치를 맡았고 제사장인 청군은 소도에 거주하며 종교 의식을 주관하였습니다. 소도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죄인이라도 이곳으로 도망치면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삼한은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5월과 10월에는 계절지를 열었습니다. 한편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으며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철기 시대를 지나면서 초기 국가가 수립되었듯이 청동기 시대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여러 지역의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류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비옥한 땅이 있는 큰 강 유역에 모여 살게 됩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강의 범람을 막고 뚝을 쌓고 관계농업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여갔습니다. 생산력이 높아지고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활발한 정복활동이 일어났고 여러 부족이 통합되어 도시가 생겨납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물건을 생산하여 다른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배자를 중심으로 통치 조직이 정비되어 국가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지배자는 커다란 신정과 궁전을 짓고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제정일치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교역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하기도 하였지요.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문명이 발생합니다.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뒤 나일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황허강, 양쯔강 유역에서도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35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수메르인은 관계농업을 시작하고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우르,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세웠으며 도시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신전인 지구라트를 세워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강력한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 통일체제를 갖추었으나 함무라비 왕이 죽은 뒤 왕국은 분열 쇠퇴하였고 철기를 앞세운 히타이트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인 지역이어서 여러 민족의 침입이 찾아 왕조가 자주 교체되었습니다. 이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현세의 삶을 중시하여 메소포타미아인의 세계관은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쐐기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농업이 발달하면서 태음력이 발달하고 육식진법을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운명이 천체의 운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 천문학과 점성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 하류에는 비옥한 토지가 형성되어 강의 범람이 끝나면 이집트인은 땅을 새롭게 측량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3000년 무렵 나일강 유역에 여러 도시국가를 통일한 거대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파라오라고 불린 이집트의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받들어지면서 신권 정치를 펼치게 되지요.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아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6세기 무렵 이집트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이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태양력과 천문학, 십진법이 발달하였으며 기하학과 측량술도 발달합니다. 특히 건축에서는 수학적 기술이 활용되어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학이 발전되기도 하였고 그림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를 파피루스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인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믿었으며 이들은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여 죽은 사람의 몸을 미이라로 만들어 사자의 서와 함께 피라미드에 묻었습니다. 파라오의 상징인 피라미드 앞에는 거대한 스핑크스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기원전 2500년 무렵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유적에서는 도시 계획에 따라 정비된 도로와 하수시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와 그림이 있는 문자를 사용하였고 또한 이 지역에서 사용한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서아시아 지역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아리아인이 인더스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아리아인은 겐지즈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으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겐지즈강에 정착한 아리아인은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 물, 불 등 다양한 자연신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발전하여 브라만교가 성립하였고 브라만교에서 사용한 찬양과 기도가 구전되어 베다라는 경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생겨납니다. 카스트 제도는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기원전 600년 무렵 사이 아리아인이 인도에 정착하면서 생긴 신분 제도입니다. 카스트에 따라 직업, 결혼, 상대자가 정해져 있으며 카스트 사이의 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황허강 유역의 비옥한 황토지대에서는 농경이 발달하였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진 톡이나 칠그림 토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는 기원전 2000년 무렵 황허강 유역의 하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궁전, 유적들은 발굴되었으나 대규모 성벽이나 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600 무렵 황허강 유역을 중심으로 상이 번영하였습니다. 상에서는 신권 정치가 이루어져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합니다. 상의 마지막 수도 은허에서는 많은 청동 제기와 청동 무기 그리고 훗날 한자의 기원이 된 갑골문이 발굴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원전 1100년 무렵 주가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 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주는 상을 멸망시킨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늘의 명을 받아 상을 멸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천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천명사상은 덕치주의와 함께 주의 통치 사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는 봉건제를 실시하여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렸으며 주의 왕은 수도와 그 주변의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역은 왕의 친척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합니다. 제후는 왕이 주관하는 제사에 참여하고 공물을 바쳤으며 군사를 제공하는 혈연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철기시대 그리고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